제가 이런 이슈에 대해서 요즘에는 얘기를 안 했는데 이거를 통해서 박하님들이 어느 정도는 건설적인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이슈를 다루는 영상을 찍기로 했고요.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도 바람을 피는 남자는 도대체 어떤 심리일까? 먼저 이제 사건을 모르는 분들도 있을 거니까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정우성이 오랜 기간 교제 중이었던 비연예인 연인이 있었음에도 모델 문가비아의 사이에서 혼외자가 태어났음을 인정했다. 그냥 경제적 지원만 하기로 했다. 뭐 일단 바람 핀 건 확실하고 애가 뭔 잘못이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우성이라는 대배우 대한민국 그냥 0.0001% 남자가 이런 사건이 터졌으니까 지금 이제 다들 도파민 폭발하고 있는데 근데 저는 이거를 보면서 무조건 이 사람 잘못됐다 돌을 던지자 라는 관점으로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잘못한 건 맞는데 왜 저러는 건지 그거를 파보니까 합당한 건 아니고요 합리적인 것도 아니고요 그 사람 나름의 이유가 있더라. 근데 이 심리를 알게 되면 우리는 아주 좋은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사람들의 반응을 먼저 볼게요. 애한테 너무한 거 아니에요? 사과해요 애한테! 이게 이제 가장 첫 번째이죠. 애가 뭔 잘못이냐. 저도 이제 하나의 아빠로서 여기에 가까운데 이건 이제 애만 데리고 오려고 했다는 얘기도 있고 헐리우드처럼 새로운 가족의 형태의 선두주자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그리고 이 격변의 시대에 그 애가 다 크고 난 20년 뒤면 인식이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는 거니까 일단 저는 이 반응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그냥 발정난 거지. 사랑은 개뿔. 제가 이제 커뮤니티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도 바람 피는 남자의 심리에 대해서 알려주겠다라고 했더니 사랑은 개뿔 하면서 바로 댓글 다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이제 추가를 한 건데 어차피 제 영상을 모든 분들이 보는 건 아니니까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여전히 있는 건 이해를 하는데 이제 일반적인 경험치 분들을 위해서 사랑에 대한 의역을 좀 해드리자면 사랑은 열정의 영역과 애착의 영역 두 가지로 나뉩니다. 연애 못하는 사람들은 사랑을 오직 애착으로만 봐요. 근데 먼저 열정이 있어야 이 다음에 애착으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뭐 발정이 났든 바람을 피든 일단 감정 자체는 그것도 다 사랑인 겁니다. 열정뿐인 사랑. 근데 다음 단계인 애착으로 넘어가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상대한테 상처가 돼서 도의적인 비판을 피할 수 없는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 반응은 정우성이 잘 판단한 거다. 당연히 결혼은 안 되지. 사실 거의 뭐 만난 기간 보면 파트너에 가깝잖아요. 뭐 실제로 파트너인지 아닌지는 그 둘만 아는 거겠지만 그래도 딱 그냥 정황상 봤을 때 그렇게 진지한 관계는 아니니까 결혼까지 하는 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근데 그렇다고 정우성이 판단을 객관적으로 잘하는 사람이라 생각이 안 들어요. 판단을 잘하는 사람이었다면 무책임하게 뭐 진례사정을 하지도 않았을 거고 바람을 피더라도 이렇게 여기저기서 이제 알도록 안 했을 거예요. 그리고 애초에 뭐 판단력이 좋았으면 여자친구 두고 바람 안 피웠겠지라고 하는데 이거는 그냥 판단력 문제가 아니라 그냥 기질 문제에 가깝고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반응은 안 그렇게 봤는데 알고 보니 바람둥이였네. 사실 이게 제가 이 정우성 이슈를 언급해야 되겠다고 마음먹은 이유인데 만약에 이 생각부터 든 분이 있다면 진짜 반성하셔야 됩니다. 남자 보는 눈은 오직이 없는 거니까. 성시경 유튜브에 나와서 결혼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다. 당연히 팬 서비스고요. 본인이 언제든 선택할 수 있는 입장입니다. 이 이슈 터지기 전에 만약에 정우성이 나랑 결혼하겠대. 날 너무 사랑한대. 안 할 거야? 난 무조건 해. 저 멀쩡한 외모, 능력에 그 나이대로 공식적으로 정착 안 하는 남자. 특히 매력으로 먹고 사는 뭐 배우, 연예인 이런 분들 대부분이 정착 안 하는 게 훨씬 나은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뭐 잘못하면 이건 이제 정우성뿐만 아니라 광역 오로가 될 수도 있는데 여러분 머릿속에 뭐 떠오르는 배우가 있다면 높은 확률로 정우성과 크게 다를 것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원래 인간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만큼 누리고 살아요. 그래 넌 그래도 돼 하고 관대하게 받아주는 사람도 널렸고요.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반응은 온갖 바른 척은 다 하더니 위선자였네. 이건 방금 말한 바람둥이 부분이랑 이어지는데 제 생각에는 이게 이제 맞는 얘기인 것 같으면서도 또 완전히 그런 건 아니라고 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부부의 세계에서 나온 이태호를 보는 느낌이랄까요? 제가 부부의 세계를 3번 정주행한 사람으로서 이태호가 도의적으로 당연히 잘못한 건 맞는데 그렇게 1차원적인 인물은 아니더라고요. 한소희랑 바람 피고 막 임신까지 시켜놓고 막상 하는 행동을 보면 김희애를 사랑하는 것처럼 굴기도 하고 둘 사이에서 낳은 아들한테도 또 진심이 모습이 보이거든요. 대다수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정신병자 아니야? 할 수 있겠지만 당사자한테는 나름 타당한 심리가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제가 볼 땐 정우성도 좀 이거랑 비슷한 케이스예요. 특히 이제 사랑의 목매는 사랑한 게 죄는 아니잖아. 이런 로맨티스트처럼 보이는 바람둥이들이 이런 경우가 참 많은데 첫 번째로는 결핍이 굉장히 강해서 그런 겁니다. 물론 사람들은 모두 나름의 결핍을 안고 살지만 그 결핍이 일정 수준 이상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걸 못 참아. 도저히 견디기 힘들어서 가만히 내버려 두질 못해요. 그걸 채우려고 여기저기 부지런히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결핍을 채우는 방식이 사랑뿐이라는 겁니다. 사실 아무리 결핍이 심해도 그걸 풀어가는 방식이 참 다양하기 마련이잖아요. 근데 정우성은 외모되고 능력되고 인지도까지 넘사니까 제일 쉬운 방법이 뭐겠어요? 사랑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도 만약에 정우성처럼 태어났어. 정우성처럼 이렇게 인지도 쌓고 능력 쌓였어. 그러면 전부는 아니지만 높은 확률로 많은 경우가 똑같이 정우성처럼 사랑에 미칠 가능성이 높아요. 원래 사람은 자기한테 제일 쉽고 익숙한 방식을 선호하기 마련이잖아요. 우리야 내가 이 사람한테 먹힐까 안 먹힐까 여기에 대해서 생각하지만 정우성이 그런 고민 하겠어요? 잘생긴 게 최고야. 짜릿해. 언제나 새로울 거 아니에요. 매력적인 여자들이 나만 보면 눈에 하트 뿅뿅인데 굳이 사랑 말고 다른 방식으로 그 결핍을 채울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죠. 물론 일반적으로는 이제 어릴 때나 사랑에 미쳐가지고 집착하지 나이가 들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점점 늘어나면 또 다른 방식을 찾는 경우도 많습니다. 즉 나이가 50이 넘었는데 아직도 사랑으로만 결핍을 채운다는 건 계속 쉽게 가는데 익숙해져 버린 거라고 할 수 있죠. 뭐 자기 외모나 인지도를 활용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을 찾는 것도 어려웠을 거고 정우성이 다른 거 필요할 게 또 뭐 있겠어요. 정우성 이랬을 때 그냥 다 먹히는데 다른 방법을 찾을 이유가 없는 거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DM 보내고 근데 내용은 좀 별로였죠? 멋진 직업. 일반인들이 이렇게 보냈어 봐요. 그냥 이 멘트 자체가 솔직히 구리긴 한데 정우성이 이렇게 보내니까 어때요? 설마 그 정우성이야? 라는 반응이 나오잖아요. 여기 맑아요. 해가 쨍. 어쩌라고지만 여전히 정우성의 얼굴이 이미 개연성이다. 그리고 또 정우성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와주는데 여자가 어떻게 네 점점점 하겠어요. 또 답장해드려야지. 뭐 정우성이 그냥 바로 나랑 잘래요도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어떻게 보면 되게 일반인처럼 플러팅을 하니까 얼마나 정우성도 이런 아재 같은 면이 오히려 인간미 있어. 이걸 보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정우성도 이렇게 노력하는데 우리 반성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일반인보다는 훨씬 더 심리적 장벽이 적을 수밖에 없죠. DM 보내는데. 우리가 DM 보내면 까일지 말지 걱정부터 하지만 정우성은 언제 넘어올지를 고민하겠죠. 그 차이는 큽니다. 그래서 일부겠지만 여기저기서 뭐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연예인들이 요즘에 일반인 인플루언서들 좀 예쁜 여자들한테 DM 보내서 이렇게 만나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뭐 저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무튼 이 DM에서도 크게 노력하는 느낌은 없어요. 사랑에 쉽게 만나왔다는 증거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좀 세련되게 다가가는 방법을 익힐 필요성 자체가 없었던 인생이다 인 겁니다. 아 맞다. 사랑 말고 결핍을 채우려고 했던 게 하나 더 있긴 해요. 좋은 사람 컨셉에 취하기. 개념 있어 보이는 발언을 하고 고액 기부도 하고 봉사활동도 열심히 다니고 사실 이것도 사랑의 연장선이긴 하죠. 정우성의 입장에서는 또 쉬운 방법을 고른 거고요. 아무리 고액 기부라고 해봤자 자기한테 큰 돈도 아닐 거고 봉사활동이나 그럴듯한 발언을 하면 또 그걸로 좋은 이미지 생겨서 더 잘 나갈 수 있을 테니까요. 근데 그게 또 나쁜 건 아닙니다. 나름 자기 입장에서는 쉽게 한 건 맞겠지만 그 사람이 실제로 기부한 돈이나 활동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니까 본인도 그 순간만큼은 그 컨셉에 취해서 진심이었을 거고. 근데 문제는 그녀들이죠. 정우성이 만난 여자들. 본인의 결핍이 강한 만큼 만난 여자들한테도 대부분 이렇게 진심 어린 모습이었을 거예요. 날 보는 그 눈빛에 사랑이 가득해. 한치의 의심도 없는 확신에 찬 표정을 지어. 심지어 얼굴이 정우성이야. 결국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알고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게 이제 문제인 거죠. 저는 이걸 이제 말눈광을 뛰어넘는 로눈광, 로맨틱한 눈의 광인 정도로 보입니다. 보통 이런 결핍형 바람둥이들은 여자를 두 종류로 분류해서 대해요. 먼저 결핍을 채워주는 여자. 정우성한테는 이제 10년을 만났다는 사실혼 관계 여친이 있다고 하죠. 그리고 뭐 부부의 세계에서 이태호한테는 조강지처인 김희애가 여기에 해당되고요. 이런 여자는 자기의 부족한 면을 실질적으로 채워주기 때문에 이 사람과 오래도록 함께하고 싶어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얘기하는 찐사랑, 앞서 얘기했던 애착까지 간 관계, 어떤 의미에서는 소울메이트라고 할까요? 한간에서는 뭐 정우성이 그녀를 10년 동안 만난 이유가 단지 자기 학력 컴플렉스를 메워줘서 외모가 자기가 예전에 만났던 연예인 누구랑 비슷하게 생긴 원래 자기 스타일에 가까워서라고도 하는데 그것만으로는 사실혼까지 가기는 좀 힘들죠. 그래도 정우성인데 아마 우리가 모르는 다른 것들도 많을 거예요. 결핍을 채워주는 부분들. 내적으로든 외적으로든 몇 개는 더 있을 겁니다. 또 뭐 그중에서는 자기 바람을 묵인해주는 관대함 같은 것도 포함이 돼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종종 결핍을 잊게 해주는 여자. 이게 이제 문제의 발단이죠. 비단 정우성이 아니라도 외모가 돼서, 능력이 돼서, 인지도가 있어서, 정우성처럼 셋 다 있어서 상대적으로 여자 마음을 얻기 쉬운 남자들은 결핍을 채우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않고 더 큰 욕심을 부리는 경우도 많아요. 결핍을 실질적으로 채워주지 못하지만 잠깐 잊을 수 있는, 도피할 수 있는 여자를 만나는 거죠. 정우성한테는 뭐 그동안 만나왔던 여자들, 그리고 부부의 세계 이태호한테는 한소희가 그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여자가 있고 여전히 그 여자한테는 진심이어도 계속 바람을 피는 이유가 이 때문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정우성인 나를 황홀하게 쳐다봐주는 예쁜 여자들과 보내는 즐거운 시간 얼마나 재밌겠어요. 얼마나 우월감을 느끼겠어요. 얼마나 정복감을 느끼겠어요. 세상 그 어떤 게임을 갖다 줘도 그 어떤 사내 진미를 차려줘도 그것보다 자기를 취하게 해주는 건 없을 겁니다. 최소한 정자가 무한 생산되는 남자 입장에서는 그러해요. 참고로 아까 얘기했던 결핍을 채워주는 소울메이트 말고 도파민 덩어리인 여자들을 만날 때 그 남자는 좀 태도가 달라요. 절대 자기 모습을 온전히 보여주지 않고 오직 멋진 모습, 잘난 모습만 보여주려는 경향을 보일 거예요. 만났을 때 자기 얘기 잘 안 하고 하더라도 그럴듯해 보이는, 그냥 나는 되게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얘기하는 그런 남자들 있죠. 보통 이제 이런 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잘못한 건 맞거든요. 실제로 주변 사람들 다 상처 준 것도 맞고 본인도 알고 있을 거예요. 자기가 한 일은 자기가 책임지면 되는 거죠. 그쵸? 어설프게 아닌 척 계속 빠져나가려고 하는 사람보다는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저는. 저도 이제 한 아이의 아빠로서 좋게는 볼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을 미쳤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까지는 사실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잘못했고, 실수했고, 걸렸고, 그만큼 책임을 져야지 가 끝.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조건도 그렇고, 살아왔던 방식도 우리와는 너무 달랐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울 뿐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세상에는 그런 사람이 정우성만 있는 게 아니라 엄청 많단 말이에요. 실제로 이제 여러분이 정우성 같은 케이스의 바람둥이한테 빠져버리게 되면 무조건 멘탈 박살나고 위험해질 게 확실하니까 그런 사람 만나면 그냥 가볍게 만나시듯 아니면 멀리 살짝 거리를 두고 도파민만 채우면서 지켜보기만 하는 게 최선이라는 것만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정우성 같은 남자는 무조건 거르고 싶어요. 정우성님이 먼저 거를 거라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 본전도 못 찾으셨네.